엄마가 말씀하시길 오빠 준비물로 산 크레용을 석 달도 못 넘기고 제가 다 써버렸다고 하셨어요. 어디든 그리려고 했고 그것 때문에 엄마에게 혼이 났던 기억도 많이 있습니다. 저는 이쁘게 그리는 걸 좋아했어요. 한겨울의 풍경도 제가 그리면 봄이 되었고 앙상한 나무도 제가 그리면 꽃이 피었죠. 있는 그대로 담기보단 더 이쁘고 더 멋있게 그리는 걸 좋아했습니다. 엄청 뿌듯했고요. 저에겐 4살 터울의 오빠가 하나 있습니다. 항상 공부도 잘하고 늘 우등생이었어요. 그런 오빠 덕분에 저는 편하게 그림도 배우고 제가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있었어요. 공부 쪽은 저희 부모님도 크게 기대하지 않으셨으니까요. 밀레니엄 소리가 온 세상에 도배가 되던 시기에 저는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제가 원하던 미대에 진학하게 되었어요. 전공이 그래서 그런지 강의실에는 온통 여자들 뿐이었고 그때 친한 친구도 많이 만들면서 즐겁게 다녔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이 되던 시기에 친구의 소개로 한 남자를 알게 되었습니다. 미팅 같은 자리는 아니었고 그냥 평범한 식사 자리였어요. 눈썹이 짙고 이목구비가 뚜렷한 모습에 그날부터 온통 그 사람 생각만 났습니다. 저는 인물화를 그릴 때도 있는 그대로 담진 않았습니다. 요즘은 사진도 보정 작업을 해서 더 이쁘고 멋있게 바꾼다고 하던데 저는 어릴 때 친구들 얼굴을 그려줄 때도 나름 저만의 보정을 해서 아주 이쁜 모습으로 그려줬습니다. 근데 그 남자는 그럴 필요가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만 담아도 그냥 충분했습니다. 그렇게 연필과 캔버스를 붙잡고 혼자 짝사랑을 시작한 지 몇 달이 지나서 저의 진심이 통했는지 그림 속의 그 남자가 제 애인이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는 같은 대학 국문과에 다니고 있었어요. 저와 학년은 같았지만 저보다 학번도 나이도 3년이 많았습니다. 학교 안에서든 밖에서든 늘 붙어 다녔고 글솜씨만큼 말솜씨도 좋아서 뜨거워진 전화기처럼 식을 줄 몰랐습니다. 주변 친구들이 많이 부러워했어요. 보기 좋다, 잘 어울린다는 칭찬들이 그때 마냥 달콤하기만 했습니다. 그땐 그 부럽다는 말이 어떤 의미인지 모르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그게 독이 될 줄은 그때까진 상상조차 못하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대학교 졸업 후 친한 선배의 소개로 학원에 나가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했던 학원은 저희 학교 출신이 많이 오기로 유명했고 그래서 마치 대학 다니는 기분으로 일을 배웠어요. 남자친구도 졸업 후 직장을 잡았습니다. 처음엔 이름 있는 대기업에 들어가 보려고 애를 썼지만 1년 정도 지나서 중견 보험회사 직원으로 입사하게 되었어요. 새로 일을 배우며 바쁜 와중에도 저희는 꾸준히 잘 만났습니다. 그렇게 제가 28살이 되었을 때 5년 넘게 사귄 남자친구와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학원 근처에 있는 작은 빌라에서 신혼집을 차리게 되었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도 생겼고요. 30살이 되던 봄에 저희 아들이 나왔습니다. 그때부터 다니던 학원은 잠시 휴직을 하고 아이에게만 전념했어요. 정말 너무 이뻤습니다. 그림에 담아놓을까 몇 번이고 시도했지만 눈에 담기도 부족한 시간이어서 결국에는 펼쳐놨던 캠퍼스를 덮어버렸습니다. 처음에는 학원에서 알던 지인들에게 연락도 자주 오고 언제 복직하냐며 저의 안부를 묻더니 어느 순간부터는 제 핸드폰이 울리지 않더군요. 이렇게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워지는 건지 불안한 마음이 들기 시작하던 시기에 어느 늦은 밤 잠잠했던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학원 지인이었습니다. 그 친구는 저희 학교 후배였는데요. 예전 대학교 시절부터 친동생처럼 가까이 지냈었고 학원에 오게 된 이유도 저 때문이라고 하던 후배였어요. 내심 흐뭇했습니다. 그래도 나를 잊지 않고 찾아주는 사람이 있구나 했죠. 학원을 비운 지 2년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학원 안에서 보면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저도 아주 반가운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 후배는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였고 갑자기 울먹거리면서 속에 담아둔 이야기를 쏟아내는데 저는 전화기를 붙잡고 그 자리에서 굳어버렸고 옆에서 저희 아들 울음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엔 온통 남편 얼굴만 떠올랐습니다. 학원에서 제 남편을 봤다고 했습니다. 근데 남편 혼자 있던 것도 아니었고 그 옆에는 저도 잘 알고 있던 선배 언니가 있었다네요. 그 선배가 저에게 학원 일을 소개해 줬었는데 왜 그렇게 나에게 친절했는지 이제 알겠더군요.
둘이 뭐하고 있었냐며 후배에게 물어보자 후배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울기만 했고 그때서야 모든 게 분명해졌습니다. 그렇게 며칠 뒤 밤늦게 찾아간 학원에서 입구에 주차되어 있는 남편 자동차도 발견했고요. 입술을 깨물고 올라간 학원 강의실에서 후배가 봤다는 그 장면을 저도 목격했습니다. 그날 제가 부숴버린 석고상처럼 저희 결혼 생활도 깨져버렸고 쥐꼬리만한 위자료와 기약 없는 양육비 소리를 들으며 그 남자와 갈라섰습니다. 그날부터 아이와 함께 친정집에서 지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아들을 안고 들어갔는데 저보다 더 떨리는 손으로 엄마가 안아주셨어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저는 다시 일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미술학원으로 취직하면 조금 편했겠죠. 대학 전공도 그리고 경력도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학원 근처에는 가기 싫었습니다. 미술학원들이 강의실 구조가 다 비슷하거든요. 전 거기서 이혼을 했고요. 그래서 피했습니다. 다른 일을 찾아보다가 우울하기도 해서 집 근처에 있는 화방에 들어가 봤습니다. 오랜만에 가서 그런지 사장님은 바뀐 것 같았는데 분위기는 예전 그대로였어요. 그때 어떤 여학생들이 들어왔습니다. 제 근처로 우르르 오더니 이것저것 만져보며 물감에 대해서 한참 동안 이야기하는데 제가 옆에서 몇 마디 알려줬거든요. 예전 제 모습을 보는 것 같기도 해서 함께 화방 안을 누비면서 골라주기도 했는데 화방에서 나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사장님이 저를 부르는 겁니다. 저보고 학원 선생님이냐고 묻는데 백수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일해볼 생각이 없냐고 난데없이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와서 이게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미술학원은 싫어도 화방은 또 괜찮았습니다. 여사장님 혼자 운영하는 곳이라고 하길래 부담감도 적었고요. 그렇게 34살의 나이에 새로운 직장을 찾게 되었어요. 나중에 사장님과 점점 친해지면서 마치 친언니처럼 지냈습니다. 그곳에서 1년 정도 일을 하고 있었을 때 어느 날 아주 반가운 얼굴이 가게에 찾아왔습니다. 그때 저에게 남편 바람을 알려준 후배였어요. 그 친구는 나에게 죄를 지었다면서 미안했지만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더 속기 전에 끝냈으니까요. 그날도 제가 다니던 가게에 와서는 미술학원에 다시 나올 생각이 없냐고 하길래 펄쩍 뛰었네요. 내가 어떻게 거기로 다시 들어가냐고 했죠. 나중에 들어보니 그 학원은 이미 망해서 선생님들끼리 따로 학원을 차렸다고 하더군요. 학생들 수업하는 강의실에서 학원 선생이 밤마다 그런 짓을 했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석 달도 못 넘기고 문을 닫아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학원 원장이 그 상간녀랑 법원에서 난리도 아니었다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피눈물을 흘렸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빌더라. 후배가 제 앞에서 상간녀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약간 과장된 이야기인 줄 알고 있긴 했지만 들을 때마다 속이 후련하긴 했네요. 그러면서 저보고 새로 차린 학원에 와달라고 하는데 저는 이곳에서 일하는 것도 너무 만족한다고 신경 써줘서 너무 고맙지만 괜찮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후배가 저에게 전 남편에 대해서 은근히 물어보는데 연락 끊고 지낸다고 했습니다. 죽었는지 살았는지 모른다고 했어요. 그러자 후배가 저에게 양육비는 어쩌냐고 하는데 뒤에 있던 저희 가게 사장님 언니가 불쑥 오더니 양육비 줄 정도로 책임감이 있었으면 진작에 바람을 피웠겠냐며 혀를 차더군요. 그 소리가 모두 다 맞았습니다. 그런 사람이었어요. 후배는 학원에서 쓸 물건들을 사가겠다면서 이것저것 잔뜩 담아 다가갔고요. 나가는 순간까지 저희 사장님에게 우리 선배 잘 부탁드린다고 몇 번이나 허리를 숙이며 나갔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며 가슴에 난 상처도 점점 아물었네요. 월급도 괜찮게 받았고요. 그 돈 받아다가 저희 부모님과 아이 데리고 가끔 외식도 하고 아들이 점점 크면서 장난감도 사줬습니다. 근데 저희 아들은 장난감을 사다가 주면 그걸 만지지 않고 보고만 있었어요. 저를 닮아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좀 유별났습니다. 원래 사내 아이들은 장난감을 사다가 주면 던지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그런다던데 저희 아들은 책상 위에 가만히 세워놓고 한참 동안 보고 있다가 그걸 그리기 시작했어요. 당연히 처음엔 형체만 간신히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그렸죠. 점점 나이를 먹어가면서 제법 비슷하게 그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다른 엄마들처럼 내 자식이 혹시 천재인가 내심 기대가 되기도 했었고요. 옆에서 저희 엄마는 피는 못 속이는 것 같다며 웃으셨고요.
그때부터 저희 아들 선물은 로봇 장난감이 아닌 미술용품을 사다 줬습니다. 그렇게 무럭무럭 자라서 7살이 되었을 때 처음으로 제가 일하는 화방에 데려왔어요. 아들 생일도 다가오길래 선물 겸 화방에서 사고 싶은 걸 고르라고 할 생각으로 사장 언니에게도 미리 이야기를 해놓은 상태라 걱정 없이 데려왔습니다. 저희 아들은 오자마자 입을 떡하니 벌리면서 구석구석 살펴보더니 갑자기 밖에서 나는 자동차 소리에 문을 열고 뛰어나갔어요. 그러면서 혼자 소리를 지르는데 저도 깜짝 놀라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밖에 가보니 아들은 버스를 보면서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제가 봐도 좀 신기했어요. 버스 한 대가 지나가는 게 아니라 여러 대가 마치 기차처럼 줄지어 나갔습니다. 그때 처음 제가 일하는 화방 건물 뒤편에 버스 차고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그때가 배차 시간이었는지 저도 신기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쏟아져 나오는 버스를 보면서 저희 아들은 그날부터 버스와 사랑에 빠진 것 같았습니다. 장난감도 버스만 사달라고 그러고 스케치북에 온통 버스만 있었으니까요. 아마 처음 써본 영어 단어도 버스일 겁니다. 그 정도로 좋아했어요. 그날부터 저희 엄마가 바빠지셨어요. 손주가 자꾸 버스 보러 가자고 난리를 치는 통에 손주 손에 이끌려 저희 화방까지 오셨습니다. 저는 가게를 지켜야 해서 밖에 나가보진 못하고 매일 밤 퇴근해서 집에 가면 아이 스케치북만 봤는데 언제부턴가는 저희 아들이 버스 옆에다가 웬 선글라스를 쓴 남자 하나를 그리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덜컥 걱정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아빠를 찾은 적이 없었는데 아빠에 대한 그리움이 그림에 담긴 것 같았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선글라스 쓴 남자가 누군지 알 수 있었네요. 아빠를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 진짜 선글라스를 낀 남자를 그린 거였어요. 그리고 그 남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날도 아주 시꺼먼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죠. 엄마에게 연락해보니 손주와 버스 보러 왔다고 하길래 그때 좀 한가하기도 해서 저도 한번 나가봤습니다. 차고지에 도착하니 엄마는 혼자 의자에 앉아 계셨고 저희 아들은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디 갔나 걱정이 되었는데 구석에 있는 파란 버스 앞에서 저희 아들이 멍하니 서서 보고 있는 겁니다. 주변에 버스도 많이 지나가고 위험해 보여서 곧바로 달려갔죠. 근데 그 옆에 어떤 남자가 나타나는 겁니다.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는 것 같았어요. 그러면서 앉아 계신 저희 엄마에게도 아이스크림을 건네주더라고요. 서로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편해 보였어요. 그래서 저도 아들을 부르며 다가갔고 그 남자는 저에게 다가와 선글라스를 벗고 인사하는데 첫인상은 엄청 투박해 보였습니다. 덩치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쓰고 있던 선글라스도 컸는데 눈은 참 작고 아담했습니다. 선글라스를 쓰고 있을 땐 좀 싸나워 보였는데 벗고 나니 순한 곰처럼 보이긴 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오더니 갑자기 제 아들 칭찬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드님이 천재라고, 아니 초등학교도 안 들어갔는데 어쩜 이렇게 그림을 기가 막히게 잘 그리냐면서 저보고 아들이 천재라는 걸 알고 있냐며 호들갑을 떠는데 자식 칭찬을 들어서 그런지 경계심이 좀 풀렸어요. 그래서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는 아들에게 가서 아저씨 귀찮게 하지 말고 나오라고 했는데 옆에서 그 버스기사 아저씨가 펄쩍 뛰면서 아무 방해 안 된다고 괜찮다고 그러는 겁니다. 저도 가게를 오래 비울 수가 없어서 엄마에게 빨리 들어가시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다시 가게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날 퇴근해서 집에 가자마자 엄마에게 그 남자가 누구냐고 물어봤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냐고, 위험하지 않냐고 했어요. 그때부터 엄마가 그 남자 이야기를 하시는데 총각 소리를 얼마나 여러 번 하시는지 그 남자 이름이 성이 총이고 이름이 각인 줄 알았습니다. 요즘 그런 사내가 어딨냐며 칭찬하시는데 제가 몰랐던 일들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때 엄마가 앉아 계셨던 의자가 원래 흡연구역이었다네요. 근데 저희 아이가 자주 왔다 갔다 해서 그 남자가 흡연구역을 바꿔버렸답니다. 거기 있던 잿더리를 들어다가 건물 뒤로 옮겨놨대요. 그렇게 그 의자가 저희 아들 전용석이 되었고요. 엄마는 잿더리를 치워주는 모습에 너무 감동받아서 그 남자를 유심히 보고 계셨다네요. 불러서 말도 걸어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결혼을 했냐, 자식은 있냐 이런 호구조사를 하셨는데 갑자기 제 팔을 잡으며 총각이라며 아이도 없다고 하셨어요. 당시 그 남자는 저보다 2살이 많은 40살이라고 했고요.
동생이 둘이고 집이 가난해서 혼자 뒷바라지하느라 홍기를 놓쳐버렸다면서 저렇게 책임감이 있는 남자를 찾기도 힘들다고 엄마는 슬쩍 제 전남편 이야기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즘 40살이 뭐 그리 많은 것도 아니고 총각이 뭐하러 애엄마를 만나겠냐고 괜히 옆에서 그 남자 부담되게 하지 마시라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불같이 화를 내시면서 저보고 네가 어디가 부족해서 그러냐고 밖에서 보면 누가 애엄마인 줄 알겠냐고 하시는데 더 설득하기도 지쳐서 그만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일부러 차고지에 가지 않았어요. 괜히 엄마랑 마주치면 이상한 이야기를 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한동안은 조용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 해가 바뀌어서 저희 아들은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학교에 다니면 버스 차고지는 그만 다니겠나 싶었는데 이제는 엄마 혼자 차고지로 가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 그 남자가 찾아왔습니다. 어떤 선글라스를 쓴 남자가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그 남자였어요. 저에게 오더니 저희 아들 이야기를 하면서 작년부터 서로 약속한 게 있었는데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기념 선물로 버스 구경을 시켜준다 했다네요. 무슨 구경이냐고 물어보니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에 태우고 시내 한 바퀴를 돌기로 했다면서 저보고 허락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곧바로 거절했어요. 아니 어떤 엄마가 8살 된 아들을 혼자 버스에 태우겠나요? 제가 단칼에 거절하자 그 남자는 당황한 것 같아 보였고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면서 작년부터 남자 대 남자로 약속을 한 상황인데 뭐가 걱정돼서 그러냐면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위험해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 소리에 펄쩍 뛰면서 화를 내는 겁니다. 자기 운전 경력이 얼마고 무사고로 다녔는데 뭐가 위험하냐며 따지길래 제가 바짝 다가가 선글라스 벗고 이야기하라고 그거 쓰고 소리치니까 더 보내기 싫다고 했어요. 그러자 그 남자는 선글라스를 벗었고 작고 동그란 눈이 보이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랑 눈도 잘 못 마주치면서 말도 떠듬떠듬 하는데 그때 속으로 좀 웃기긴 했네요. 그래서 안 된다고 했어요. 나중에 3학년쯤 돼서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고 지금은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남자는 저를 빤히 보면서 무슨 말을 하려다가 멈칫멈칫하더니 씩씩거리며 알겠다고 나가버렸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그 남자가 또 들어왔어요. 이번에도 선글라스를 쓰고 들어왔길래 보자마자 그 시꺼먼 안경부터 벗으라고 했어요. 그러자 안경을 벗고 저에게 오더니 무슨 선물 상자 하나를 저에게 주는 겁니다. 자동차 장난감이라고 했어요. 약속을 못 지키게 돼서 미안해서 주는 선물이라고 저희 아들에게 전해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초등학생이 장난감 자동차를 가지고 노냐고 이젠 그런 거 안 갖고 논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그 남자는 언제는 어려서 안 된다고 하고 이번에는 나이 많아서 안 된다고 하냐면서 혼자 또 씩씩거리다가 갑자기 선글라스를 꺼내 쓰더니 저보고 대뜸 쉬는 날이 언제냐고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건 왜 궁금하냐고 했어요. 쉬는 날에 자기가 운전하는 버스에 한번 타라고 내가 운전을 얼마나 잘하는지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근데 너무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있는데 이젠 선글라스를 벗고 다시 또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더 당황했죠. 아무 말도 못하고 가만히 서 있는데 그때 뒤에 있던 사장 언니가 갑자기 나오더니 내일 쉬어요 내일. 내일 태우면 되겠네. 라며 한마디 하고는 밖으로 나가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그 남자 버스를 타봤습니다. 다음날 그 남자 버스를 타봤어요. 운전도 부드럽게 잘하고 손님들에게 친절하고 어르신들이 타면 천천히 기다려주기도 하면서 푸근한 버스기사 아저씨 같았습니다. 엄마가 왜 그렇게 칭찬했는지 알 것 같았네요. 그렇게 30분 정도 그 남자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 내렸습니다. 하루 종일 타고 다니기도 좀 그랬거든요. 중간에서 내려서 집에 오는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데 오는 버스는 좀 불편했네요. 운전기사가 달라서 그랬나 봐요. 며칠 뒤 그 남자가 또 찾아왔습니다. 근데 이번엔 아들 이야기를 하지 않더군요. 사장 언니는 무슨 밤 8시에 은행에 볼 일이 있다고 서둘러 나가버렸고 저랑 그 남자랑 가게에 단둘이 남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대뜸 저에게 나는 별로요? 라며 자기가 많이 부족하냐고 물어보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저보고 대학도 나오고 그림도 잘 그리고
학원 선생님까지 하셨다는데 동네 버스 기사는 별로냐고 많이 부족하냐면서 물어보더군요. 심지어 선글라스도 끼지 않고 저를 보며 이야기하는데 그때 저도 많이 흔들렸습니다. 그때 시작된 흔들림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심해졌고 그러다 어느 날 저도 모르게 그 남자 얼굴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아이 스케치북 구석에 조그맣게 그렸다가 찢어서 버리기를 반복했습니다. 이번에는 그 남자의 진심이 저에게 닿았는지 그렇게 자연스럽게 연애 비슷한 만남을 시작했어요. 당연히 저희 엄마는 엄청 좋아하셨고요. 주변에서는 다들 재혼하라고 난리였고 아이도 저렇게 좋아하고 잘 따르는데 뭐가 걱정이냐고 하더군요. 제 친한 후배도 그랬고요. 그러다 저희 아들 가을 운동회를 겪으면서 재혼에 대해 확신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그 남자도 좋아했죠. 당장 혼인신고부터 하고 같이 지내면 안 되겠냐고 할 정도라 저도 알겠다고 그러자고 했고요. 재혼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전 결혼식 준비보다는 단촐했습니다. 부를 사람들도 없었고요. 그러다 어느 날 전 남편에게 연락이 온 겁니다. 제 후배가 재혼 소식을 주변에 알렸는지 그게 돌고 돌아서 전 남편에게 들어갔고 몇 년 동안 연락 한 번 없던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난데없이 아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새아빠랑 어떻게 같이 살게 하냐고 나중에 둘이 아이가 생기면 우리 아들 찬밥 신세 만들 거 아니냐며 길길이 뛰는데 미친 사람 같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염치로 그런 소리를 하냐며 따졌는데 자기가 돈이 없어서 연락을 못했었지 그동안 소식은 다 전해 듣고 있었다고 하는 겁니다. 자기도 그때 이혼하고 여자 한 번 안 만나며 혼자 잘 살고 있는데 저보고 왜 먼저 재혼하냐며 그렇게 급했냐고 하는 겁니다. 다른 남자 만나서 살림 차릴 거면 그곳에 우리 아이는 못 데려간다며 막더군요. 그럴 거면 자기가 데려가 키우겠다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는 안 된다고 했죠. 당신이 무슨 권리로 그런 소리를 하냐고 했습니다. 근데 그때부터 전 남편은 아이 주변을 맴돌면서 초등학교 앞에서 기다리기도 하고 만나서 맛있는 것도 사주면서 환심을 사기 시작했어요. 근데 정말 피는 못 속이는 건지 저희 아들도 싫어하는 눈치는 아니었습니다. 차라리 재혼을 없는 게 맞아 보였습니다. 재혼 때문에 아들을 뺏기는 것보단 그 편이 더 나았으니까요. 근데 또 곰 같은 그 사람을 만나면 제 마음이 또 흔들렸어요. 저 사람은 초혼인데 상처를 주긴 싫었습니다. 엄마는 무조건 재혼해야 한다고 아이는 나중에 다시 또 만나면 되는 거니 어차피 엄마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다고 걱정 말라고 하시는데 그런 엄마의 말도 너무 서운했습니다. 엄마가 딸을 생각하시듯 저는 아들만 생각했으니까요. 재혼 날짜가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갑자기 전 남편이 보이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책임감이 그 정도뿐이구나 하고 내심 안심했었죠. 그렇게 재혼까지 별 문제 없이 잘 마쳤고 신혼집으로 옮겼습니다. 신혼집 정리가 끝나갈 때쯤에 친정엄마가 저와 남편을 부르셨어요. 아이도 데려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친정집에 가보니 거기엔 전 남편이 앉아 있었고 그 옆에는 커다란 짐가방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저희 아들을 방학 동안만 전 남편에게 보내자고 엄마가 이야기했습니다. 무슨 소린가 했죠. 이렇게 계속 불쑥불쑥 나타나서 문제를 만들 거면 그냥 차라리 잠시 동안 둘이서 시간을 갖게 해주는 게 맞다고 하셨어요. 앞으로 이런 관계가 평생 이어지는 것도 모두가 힘든 일이니 그동안 밀린 아빠 노릇을 하게 해주자면서 짐가방도 그래서 가져다 놓으신 거라고 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폭발해버렸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했어요. 엄마는 저를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시더니 보내는 게 맞다고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와서 왜 전 남편 편을 드시냐고 했어요. 그러자 엄마는 눈물을 흘리시면서 전 남편이 아니라 우리 강서방이 불쌍하다고 하셨습니다. 너는 결혼은 강서방이랑 했으면서 왜 강서방 생각은 안 하냐고 하시는데 순간 제 남편 모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동안 제 머릿속에는 온통 아들 생각밖에 없었거든요. 제가 조용해지자 엄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아이 입장에서도 엄마도 보고 아빠도 보고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며 지내는 게 좋지 않겠냐고. 9살이면 아주 어린 나이도 아니니 무슨 일 생기면 엄마한테 연락하고 그러면 되지. 아직까지 갓난아이인 줄 아냐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이야기를 마치고 방으로 나오자
거실 한편엔 제 남편이 앉아 있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는데 많은 생각이 지나갔네요. 그래서 아들에게 물어보니 아빠랑 지내는 것도 좋다고 하길래 그날 짐을 싸서 전 남편에게 보냈습니다. 제 손으로 보냈지만 그땐 왜 그렇게 뺏기는 기분이 드는지 그날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근데 아들이 없으니까 남편이 없는 거랑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재혼을 너무 서둘렀나 싶기도 하고 이래서 사람들이 재혼을 망설이는구나 싶었네요. 마음이 허공에 붕 뜬 기분이었으니까요. 일도 잡히지 않고 입맛도 없었습니다. 방학이 빨리 끝나기만을 기다렸네요. 그날도 남편 저녁을 차려주고 혼자 방에 들어가 아들 스케치북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저희 집 초인종이 울리더니 저희 아들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순간 환청을 듣는 건가 싶었는데 환청이든 귀신이든 달려나갔습니다. 문을 열자 저희 아들이 서 있었고 옆에는 커다란 짐가방도 놓여 있었어요. 전 남편이 여기까지 태워다 줬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들을 끌어안고 울기 시작하는데 집에 데려오자마자 혹시 어디가 다쳤는지 무슨 일이 있는지 물어봤어요. 근데 아들은 아무 일 없었다고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왜 갑자기 집에 왔냐고 물어보자 이제 엄마랑 지내라고 아빠가 그랬다네요. 그때부터 짐가방을 풀기 시작했고 아들은 처음 보는 책가방을 메고 있었는데 그것도 전 남편이 이번에 새로 사준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무슨 가방인가 싶어서 그 책가방을 열어봤어요. 근데 무언가 들어있었습니다. 돈다발이었습니다. 노란 봉투에 넣어서 들어있었는데 얼핏 봐도 큰 금액 같아 보였어요. 그래서 아들에게 이게 대체 뭐냐고 네가 넣어서 갖고 왔냐고 물어봤는데 아들은 전혀 모르는 눈치였어요. 곧바로 전 남편에게 연락했습니다. 가방에서 돈다발이 나왔는데 무슨 돈이냐고 했어요. 그러자 전 남편은 양육비 못 준 거라면서 그동안 미안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한 거냐고 물어봤는데 전 남편은 한참 동안 망설이다가 가방에 있는 스케치북을 보면 알 거라면서 앞으로 근처에 얼씬되지 않을 거고 양육비도 최대한 보내주겠다고 하더니 자기 할 말만 하고 그냥 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책가방에 있는 스케치북을 열어보니 저희 아들이 그린 그림이 잔뜩 있었어요. 아마 아빠랑 지내면서 그림만 그린 것 같네요. 버스 그림도 있고 가족 그림도 있는데 할머니도 있고 엄마도 있고 뒤에 버스도 있는데 거기 그려진 남자는 항상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습니다. 전 남편도 아마 그 그림을 보고 나서 많은 생각이 들었던 것 같네요. 한 달 동안 제가 힘들었던 만큼 전 남편도 혼자 소가리를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원래대로 돌아왔네요. 아이가 돌아오고 나서 저희 친정엄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친정엄마도 지난 한 달간 많이 후회하며 지내셨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시 남편은 차고지로 가고 저는 화방에 나갔고요. 저희 아들은 아빠 따라 차고지로 갔습니다. 요즘 방학이라 아빠랑 붙어 다니네요. 당연히 아빠가 운전하는 버스도 여러 번 타봤고요. 이제 제가 말릴 수가 없죠. 아빠가 아들 태우고 다니겠다는데 누가 말리겠나요? 안전운전하라고 잔소리만 해줬습니다. 저번에 한 번은 차고지에서 나가는데 아빠랑 아들이 똑같은 선글라스를 쓰고 앉아서 저에게 손을 흔들더군요. 그래서 저도 조만간 선글라스 하나 큰 걸로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남편 버스에 같이 타보려고요. 이번에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분이 운전하시는 버스는 정말 안전할 것 같네요. 그 버스처럼 앞으로 편안하고 안전하게 행복한 가족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